네, 일단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학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스튜디오도 하고, 이제 컨설팅 쪽으로도 아마 주된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서 그 댓글을 봤는데, 이제 자기가 어학 성적만 갖고 있다. HSK가 5급이었나 6급이셨는데, 그것만 갖고 있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까마득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절망편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은 이미 여러분들보다 아니면은 4학년이 될 때까지 자격증을 적어도 하나를 갖고 있거나 두 개를 갖고 있고, 또는 이제 인턴 경험을 이제 적어도 최소 한 번은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경우에 이제 댓글을 올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인턴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 대내외 활동도 없을 뿐더러 자격증이라고는 어학 자격이신데, 어학 자격은 어떻게 취급을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중국에 이미 유학을 했다는 거는, 중국에 유학했기 때문에 중국어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친구구나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라, 대기업에서 보시면은 많은 대기업들이 일단은 해외 이제 특채 채용 같은 거를 하시잖아요. 특별 채용 해가지고 해외 인재들, 유학생들, 예를 들어 이제 해외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어학 성적 같은 거 안 보고 바로 이제 면접을 통해 가지고, 물론 시험도 안 봐요. 사트 같은 이런 시험들도 안 보고 바로 프리패스를 하고 그다음 바로 면접을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해외 대학을 졸업하셨던 분들이 오시면은, 나도 이쪽 대기업 A 회사의 사원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같은 기수는 얘는 그렇게 특채를 통해 가지고 온 친구다라고 하면은 같은 동기여도 차별을 합니다. 이런 점은 주의하시고, 약간 좀 다시 3000% 빠졌긴 했지만은, 그러면 다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댓글로 올려주신 분, 자기는 어학 성적만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한국에 지금 계시고 있다면 한국에서 다양한 이제 정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뭔가 커리어를 쌓는 그런 것들이 있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본인이 하셔야 될 거는 방향성을 잡으세요. 어떤 방향성이냐면은, 내가 기획 쪽을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경영 쪽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한국 내에서 경영이나 기획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국과 관련된 기획이나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무역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유리한 부분을, 이점을 필터링 하듯이 하나씩 집어넣으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중국에 관련된 나는 어떠한 A 직무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직무는 본인한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아니면은 아무리 본인이 그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대내외 활동이 없더라도 좀 자신이 있어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한해가지고 나는 적어도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나는 PPT를 잘 만지는 것 같아. PPT를 잘 만지면 어디로 가야 되지? 발표를 잘하거나 기획서를 작성하는 쪽이겠네? 이렇게 막바로 생각이 됩니다. 또는 이제 회계 쪽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가겠죠. 아니면은 품질, QA, QC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셨는데 어떻게 하면은 한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4년 대학을 다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 지원에 따른 그 교육 같은 거를 받으시거나, 커리어를, 아니면 대내외 활동, 아니면 교육 이수 같은 거를 하셔서 자격증을 따시거나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채용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라든가 아니면 잡코리아, 그리고 인크루트 등등등에서는 많이 뽑고 있죠. 지금 제가 봤는데 거기 대기업들도 많이 뽑고 있고, 대기업에서 그 인턴이나 아니면 공채도 하고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지원을 하더라도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 중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떠한 회사가 어떠한 A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 중국 쪽 시장을 잡아보고 싶다, 시장에 진입하고 싶다 하면 그때 채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채용할 만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 커리어를 일단 쌓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게 안 된다면은 대내 활동, 내가 어떠한 활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면서 취직 활동에 계속 꾸준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방법이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이제 30살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가 원하는 회사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직무에 원하는 관련된 회사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자기는 절대 다른 회사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진짜 고집도 세긴 하지만 결국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시고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일을 하고 있어요. 임금도 충분히 이제 연봉도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부분으로 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는 무엇을 했냐고 하면은 부패 쪽 관련된 그쪽으로 일을 하셨고 거기서 계속 한 2년인가 3년 정도를 아르바이트를 하신 겁니다. 계속 취직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취직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결국 자동차 회사 관련된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긴 해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목표라든가 아니면 그 꾸준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회사가 스펙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친구가 얼마나 꾸준하게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친구가 또 회사에 있다가 또 나가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막상 저희 인사 측에서 이제 뽑았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대기업에서도 그래요. 대기업에서도 뽑았는데 이 친구가 몇 번 있거나 사고를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다른 동기들한테 밀리거나 후기 기수 밑에 있는 기수한테 밀려가지고 실력에서 밀려요. 진짜 밀려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가지고는 조금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야기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맞다. 제가 그 결론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댓글 다신 분한테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 일단 대내 활동, 본인이 비공식이든 공식적이든 일단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그게 증거로 남길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했죠. 그렇다면은 서포터즈 활동이 중요한가요? 대내 활동 이런 걸로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굳이 또 아닙니다. 요새는 이제 많은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SNS죠. SNS에 계속 여러분들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취직에 관련돼, 아니면 본인이 난 기획에 관련돼서 많이 관심이 있다 하면은 기획에 관련된 글들을 계속,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획안들을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에 차곡차곡 쌓아서 올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비록 그걸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다 보면은 날짜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정말 꾸준히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있구나, 이 분명 기획에 관련된 거 올리고 있으니까 열정도 상당하고 많이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구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때는 포트폴리오를 저도 만들었었는데 그 포트폴리오에 관련돼 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취준생이었을 때입니다. 제가 취준생일 때 포트폴리오를 진짜 들고 저에 대한 소개를 막 하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제 이름도 말을 하고 난차입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포트폴리오도 준비했는데 보실 수 있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제가 들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딴 건 필요가 없고요 라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긴 나 땀에는 필요가 없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마음 상처가 심했거든요. 이야기가 많이 좀 세긴 셌지만은 결국 뭐냐면은 대내 활동이라는 게 굳이 뭐 공식적이다 비공식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만큼 꾸준히 SNS를 활동하거나 자기가 얼만큼 그 해당 직무라든가 해당 회사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해당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를 계속 쓰고 올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좀 이야기가 많이 샜네요. 다시 일단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기도 하고, 물론 또 지금 아까 전에 댓글을 다셨던 분이 혹시 중국에 계시다고 하면은,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 인재를 뽑기가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어가 능통하면서 한국어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는 친구, 물론 그게 임금이 좀 낮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 우대하는 게 뭐였냐면은 우선 우대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결국 적는 게 뭐냐면 중국 현지에 있는 중국 현지 거주자 우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한국인이어도 한국 학생 대졸이어도 우리는 중국 내에 있는 한국인을 뽑을 거니까 그거 알아둬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아예 완벽한 분단이라고 해야 되나, 쭉 찢어졌거든요. 가지고 나는 목표가 있어, 나는 뭐 중국 회사에 취직을 해야지, 이런 걸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격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댓글 다신 분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아시겠죠? 첫 번째로는 본인의 직무나 산업을 먼저 파악을 하셔서 방향성을 잡고, 두 번째, 관련된 정부 교육을 이수를 해가지고 적어도 이력서에 빈칸이 남지 않도록 계속 뭔가 활동을 했다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대내외 활동을 해가지고 블로그를 한다든가, 다만 그 블로그를 할 때 어떤 거에 관련된 회사라든가 직무라든가 그 산업에 관련된 걸로 계속 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블로그를 보시면은 항상 자기 블로그 한다, 블로그 2,000명이다 이런 분들 봤는데, 보면은 결국 술 마시고 노는 거, 아니면은 홍대 가서 디저트, 아니면은 살리통 가서 새로운 에그 타르트 이런 거만 나와있지, 다른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기업, 중국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가, 중국 기업에 관련된 한국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은 조금 SNS를 이제 자신만의 생활,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약간 저희들도 그런 걸 존중합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걸 존중해요. 어떻게 존중하냐면, 이게 너의 개인 프라이빗 블로그인 건 존중한다. 근데 이 블로그를 봐서 내가 너를 뽑고 싶은 매력은 딱히 느껴지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 이런 입장입니다. 이야기가 점점 길어질 것 같으면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력서 관련된 것들을 조금 다음에 이야기를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바로 저희 스튜디오입니다. 학원이기도 하고요. 많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궁금하신 분은, 북경에 계신 분들은 한번 놀러 오시거나 컨설팅 받고 싶으시면은 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